퇴직 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월급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잊는 것은 관계입니다. 직장에서의 호칭, 명함, 그리고 그 명함을 중심으로 엮였던 인간관계들. 그것들이 함께 사라질 때 한 사람의 존재감도 희미해집니다. 직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가고 점심 약속이 이어졌던 사람이 퇴직 후에는 휴대전화가 고요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관계의 끈이 하나씩 끊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가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금융권에서 35년을 일한 62세 남성 김도현 씨가 명의 사례입니다. 그는 대형 은행의 지점장으로 정년을 맞았고 퇴직 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 직원들과의 회식, 상부 보고와 외부 강연까지 그의 일정표는 늘 빼곡했죠. 하지만 명함을 내려놓은 다음 날 달라진 세상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차량은 물론 회사 메일과 전화번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랜 고객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함이 없으니 나를 설명할 수 없더군요. 나는 김도현이 아니라 전 지점장 김도현이었던 겁니다. 그는 처음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 자주 만나던 거래처 대표, 친분 있던 후배들. 하지만 대화는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먼저 전화를 걸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통화가 길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하세요? 라는 말 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죠.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그는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해졌고 일정표는 텅 비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 가져다 주던 연결의 힘이 이렇게 컸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퇴직 후 관계가 끊기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시간은 많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터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역할 기반 관계입니다. 직급과 책임,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죠. 그러나 그 틀이 사라지면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공통의 화제도 사라집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직함이 곧 신뢰와 권위의 상징이기에 명함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위치를 잃은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나는 이제 불러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책감이 찾아오고 그 심리적 위축이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김도현 씨는 퇴직 후 6개월 동안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뉴스와 증권 방송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 말이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누구로 살아왔는가를 되묻게 되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직장인 김도현으로만 존재했지 사람 김도현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먼저 은행 시절의 인맥 대신 새로운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의 경제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지원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강의를 해도 될까? 하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의 명함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란 직책이 아니라 경험의 나눔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이후 그는 매주 봉사활동과 지역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시죠?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관계가 뭔지 알겠습니다. 예전엔 명함으로 연결됐지만 지금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인간관계의 단절이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정체성 상실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한국노인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이내 남성의 65%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며 그중 절반은 자신을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립의 벽은 스스로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초라해 보일까봐, 이제는 방해가 될까봐라는 생각이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결국 관계의 실종은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첫째, 역할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감정 중심의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역할이 관계의 중심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공감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커피 한 잔을 함께하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나이와 지위의 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은퇴자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가보면 아직도 과거 직책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새로운 관계를 막습니다. 은퇴 후의 관계는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인가로 형성됩니다. 셋째, 관심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안부, 짧은 메시지, 사소한 초대가 관계를 살립니다. 김도연 씨는 지금도 매주 지역 복지관에서 청년 창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수백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던 금융인이 이제는 젊은 세대의 멘토로 불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명함을 잃었지만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은퇴 후 진짜 관계는 직장 밖에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그는 몸으로 배운 셈이죠. 명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지 퇴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나에서 인간 김도현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배웁니다. 은퇴 후에도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달라질 뿐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책이 우리를 연결했다면 이제는 마음이 우리를 이어줍니다. 명함 없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인생 이막의 진짜 시작일지 모릅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규정하던 사회적 언어를 내려놓는 순간이며 그 언어가 사라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게 되는 통과이래다. 명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지 직책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던 문을 닫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겪는 건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사라짐이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세상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같은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이름 앞에 직함이 사라지자 관계는 의미를 잃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명함이 그 사람의 존재를 대신해 왔던 사회에서는 그것을 잊는 순간 자신도 함께 잊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 두드러진다. 평생 직장 안에서 역할로 평가받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면 막막해진다. 직장에서의 성공은 사회적 인정과 동시에 관계의 중심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퇴직 이후에는 그 중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술이 필요해진다. 하지만 그 기술을 배워본 적이 없다. 일터에서는 성과와 효율이 관계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공감과 이해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전환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대화의 주제도 만남의 이유도 잊는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자신을 향한 냉담한 현실을 마주한다. 김도연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퇴직 후 몇 달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뉴스만 보다 보면 하루가 끝났다. 전날과 오늘의 차이가 없었고 내일의 의미도 없었다. 특히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었다. 평생 결정권자로 불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관찰자로 전락하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은 상실이었다. 그런 감정은 자존감뿐 아니라 인간의 존재감 전체를 흔든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관계적 소멸이라고 부른다.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외로움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다. 김도연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사람들에게서 멀어졌는가? 그는 한동안 타인을 탓했지만 결국 깨달았다. 관계의 끈은 남이 끄는 게 아니라 자신이 쥐고 있던 손을 놓은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은퇴 이후 인간관계는 직책이 사라진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다시 시작된다. 직장 시절의 위상과 권위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는 그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시도했다. 봉사활동, 강의, 지역 모임. 이 모든 건 이전의 지점장 김도연이 아니라 사람 김도연으로 참여하는 일이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은퇴 후 인간관계의 회복은 자아 정체성의 재구성과 직결된다. 우리는 자신을 사회적 역할로 규정하며 살아왔기에 그 역할이 사라질 때 자아는 공중에 뜬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돕는 경험이다. 자기 효용감이 회복될 때 관계도 살아난다. 김도연 씨가 지역 강사로 활동하며 느낀 변화는 바로 그 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제 명함을 기억하진 않지만 제 이야기는 기억하더군요. 그 말은 곧 관계의 본질이 권위가 아니라 진정성임을 보여준다. 은퇴 후 인간관계의 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너무 오래 직장 중심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회사가 곧 사회였고 동료가 곧 인간관계의 전부였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공백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다르다. 인생은 100세를 넘기고 은퇴는 60대 초반에 찾아온다. 남은 3040년의 시간을 관계없는 세월로 보내기엔 너무 길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이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비롯된다. 먼저 말을 건네는 것,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실수를 감추고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게 미덕이었다면 은퇴 후 관계에서는 그 반대다. 솔직함이 신뢰를 만들고 약함이 친밀함을 만든다. 한때 권위와 책임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을 털어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인간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또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관심의 표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은퇴자들은 종종 상대가 먼저 연락하겠지라는 기대를 한다. 하지만 관계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는다. 한 통의 안부 메시지, 한 번의 커피 약속, 짧은 인사말이 관계의 끈을 살린다. 관심은 표현되어야만 존재한다. 표현하지 않은 관심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은퇴 후 관계의 핵심은 사회적 재활이다. 몸이 다치면 재활을 하듯 관계도 재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관계의 근육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퇴직 후 모임, 취미활동,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관계 재활의 장이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다시 타인과 연결되고 스스로를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킨다. 김도연 씨는 지금도 매주 복지관에 나가 강의를 한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사람이 이제는 10명 남짓한 청년들에게 금융기초를 가르친다. 그는 말한다. 그때보다 훨씬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는 이제 명함 대신 이름을 내민다. 사람들은 그를 직함이 아닌 김 선생님으로 부른다. 그 호칭 속에는 직위보다 인간적인 존중이 담겨 있다. 명함을 내려놓은 순간 그는 투명 인간이 되었지만 그 투명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다. 존재는 직책에 있지 않았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 자신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존재의 근거였다. 그는 이제 말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사람들과 제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이다. 관계의 단절은 피할 수 없지만 관계의 복원은 가능하다. 다만 그 첫걸음은 언제나 내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 후 투명 인간이 되었다는 말은 곧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그릴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명함을 잃지만 이름을 되찾는다. 그것이 은퇴 이후 인간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며 인생 이막의 진정한 의미다.